커뮤니케이션 코치 지니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또 만나 뵙습니다. 네. 오늘은 유펜 와튼 나오신 커뮤니케이션 지니 선생님한테 저희 이번에 왔었을 때 서베이하고 막 하면서 어떤 댓글이 하나 들렸는데요. 지니쌤한테 한번 좀 물어보고 싶었다는 질문들 리스트를 갖다 제가 받아가지고요. 네, 대표로 네. 한번 질문을 하는 그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거는 약간 조금 기존에는 막 보면은 아이비리그라고 얘기를 하면 네. 대부분 보면은 다 모든 꿈에 이룰 것 같고 되게 좋은 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댓글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런 얘기 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경쟁이 되게 치열해서 학생들 사이에서 어떤 뭐 GPA에서도 막 좀 떨어지고 그래서 자살? 아이비리그에서의 스트레스 중에서 이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살이나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마약이나 마리화나 이런 다양한 거에 관련돼서 정말 좋은 것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오늘 딥 다이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좀 상당히 좀 무게감이 있고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전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하면 뭔가 영화에서 보듯이 뭔가 환상적이고 파티하고 좋고 무조건 좋은 면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자살이나 멘털 헬스 이런 것도 좀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 뭐 꼭 뭐 아이비리그뿐만 아니라 유학 생활 자체에서 그런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아카데믹한 것도 확실히 있어요. 아카데믹 위거가 확실히 올라가고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너무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이제 대학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압박과 과제량에 시달리다 보면은 그런 면에서도 스트레스가 확실히 있죠. 네. 그러면은 그 아카데믹을 할 때 대부분 다 보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 GPA가 만약에 왔었을 때 바로 옆에 있는 와튼에서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다른 학생의 GPA를 좀 잘 받고 내가 좀 못 받고 그러면은 약간 좀 불안하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대학교에서 뭐 저의 경험을 비추어 얘기하자면 뭔가 고등학교처럼 쟤는 1등인데 난 몇 등이고 이런 상대평가보다는 절대적인 점수에 좀 더 민감해지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점수를 받는지 사실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뭔가 누군가 나와를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스트레스는 좀 적지만 조금 생전 처음 받아보는 성적을 받아본다든지 뭔가 특히 이제 좀 좋은 대학교를 간 학생들은 항상 뭐 A, B 이렇게 받는 거 익숙해져 있는데 C, D 이쪽으로 내려가고 뭐 F까지 받아보고 이래서 막 우는 학생들도 좀 봤고 네. 아이비리그 들어가서도 GPA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네, 많군요. 물론 뭐 과마다 너무 달라요. 이거는 전공마다 너무 다른데 그렇게 해서 좀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서 좀 속상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어떻게 보면은 왔었을 때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자신에 대한 나의 그 여태까지 퍼포먼스 높았던 사람 갖다가 내가 스스로 나를 평가하면서 내가 좀 부족한 면을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좀 놀라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군요. 왔었을 맞아요, 때. 맞아요. 그러면 자살을 선택했던 학생들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주위에서 혹시 자살했던 학생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근데 뭐 다행히도 제 친구들은 그러진 않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많이 돼서 학교에서도 항상 카운슬링 서비스나 멘털 헬스 이런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살을 꼭 성적 때문에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카데믹한 건 그 일부일 뿐이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좀 외로움, 의지할 데가 없는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많은 스쿨들이 이제 학생들이 그 학교 안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을 그 학교 안에서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학을 뭐 우리나라의 대학교들과는 좀 달리 모든 나의 일상, 내가 만나는 친구들이 다 내 일상의 전부가 대학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의지할 만한 친구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이제 뭐가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네. 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딱 보면은 대학교에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위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스쿨에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교를 아이비리그를 가면은 모두 다 마리화나를 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한 번은 트라이하게 된다. 그런데 그 진짜 아이비리그에서 유펜에서도 어떻게 보면 클럽 문화, 뭐 술 문화도 어떻게 보면 뭐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네.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공부하던 애들이. 그러면 그 이 마리아나의 실태
그래서 유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렇게 좀 많이 커먼한가요? 이게 좋은 질문이네요. 이게 제가 모든 사람들의 경험과 모든 대학교를 대변할 순 없지만 이제 저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를 하자면 뭐 절대로 강요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꼭 친구를 사귀려면 마약을 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는 진짜 아닌데 노출은 아무래도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아, 그럼 그 노출이 네. 어떻게 돼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뭐 친구들 중에 뭐 하는 친구들 있었고 뭐 그냥 기숙사 걸어가면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맞아요. 이게 비교적 그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뭐 대충 뭐 구할 수는 있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조금 머리가 커서 아이들이 오기 때문에 뭔가 제 느낌상 하던 친구들이 계속하는 느낌이었지. 새롭게 하게 돼서 갑자기 빠지고 이런 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저는. 근데 왜냐면 이미 호기심이 많았을 친구들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친구들이 많아서 맞아요. 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랬고요. 한국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약이 되게 안 좋다는 그게 있으니까 하는 경우를 많이 보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 뭐 아이가 미국에 가서 갑자기 마약에 빠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저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제 주위엔 좀 그런 케이스는 덜 받고 오히려 좀 고등학교는 좀 더 어린 나이에 갔을 때 할 법한 걱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렇다고 뭐 대학교 가서 노출돼서 빠진 사람이 없다 이건 아니고요. 정말 사람 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액체 마약, 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많이 있는데 특히 파티 같은 경우에 갔었을 때 보면 친구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음료수 안에 넣어서 먹여서 여자친구들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뭐 공론화되거나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는 미국이 사실 술이 술을 마실 수 있게 되는 나이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마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 21살이 나이인데요. 보통 미국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만 21살보다 어린 나이에 입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불법이에요, 사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은 다 마십니다. 학교에서.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클럽이나 파티에서 조금 몰래 하는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좀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차라리 공식적인 술집이나 바에서 제대로 술을 마시면 괜찮은데 맞아요. 이렇게 좀 뭐 누구 집이라든지 누구 어디 파티에서 좀 몰래 마시니까 그게 조금 더 위험하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 또한 뭐 사람 발 사람이에요. 그거에 좀 조심할 친구들은 조심하고 좀 미리 약간 나의 음주 리미트를 알고 가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또 아이비리그를 가게 되면 블루 라이트 그렇게 돼가지고 학교에서 보면 무슨 얼럿 이런 게 뜨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댓글 중에 하나였었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지역으로 가게 되면 무슨 성폭행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메일 얼럿을 많이 받는다고 학교에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유펜에서도 그런 어떤 얼럿 시스템, 그래서 학생이 여성들이 조금 가면 문제가 생기는 뭐 얼럿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유학을 보내실 때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솔직히 위험합니다. 제 생각에는. 위험하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미국은 꼭 유펜뿐만 아니라 딱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정말 칼같이 누가 잘라놓은 것처럼 위험한 지역과 안전한 지역이 있어요. 물론 안전한 지역이라고 해서 막 돌아다니는 게 좋은 건 아닌데요. 학교 주위는 완전 주위는 대부분 굉장히 좀 안전한 경우가 많아요. 학교 캠퍼스나 왜냐면 학교에서 고용한 폴리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펜에도 펜폴리스라는 게 있었고요. 맞아요. 그래서 어딜 다닐 때 펜폴리스들이 항상 있었고 심지어 밤늦게 어딜 가야 될 때 같이 걸어가주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었고 맞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이메일이 와요. 펜 알러트 이러면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캠퍼스나 그 바로 근처는 안전하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많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캠퍼스 밖으로 많이 나가는 거는 추천하지 않아요. 네. 근데 꼭 펜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이런 경우는 많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그때 지니쌤한테 물어봤던 질문 중에서 하나 또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재밌었던 파트인데 그 따님을 갖고 있는 아버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미국에서 아이비리그를 보내려고 했었을 때 여학생으로서 미국을 보냈었을 때 아버님 입장으로 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건 좀 약간 좀 델리케이트한 이슈, 센시티브한 이슈였을 것 같은데 원치 않은 성관계에 관련된 거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안전하다고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 문화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데이팅을 했었을 때 약간의 원치 않은데도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뭐 사실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어느 대학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예요. 어느 대학에나 있을 수 있고 한국, 미국 상관없이 있을 수 있는 문제고 아무래도 부모님이 더 떨어져 있으니까 미국이 조금 더 걱정이 되는 거는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아이비리그를 안 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거는 확실하고요. 뭐 더 일어난다, 덜 일어난다는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미국 사회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서 그런 거에 처신은 굉장히 좀 발전된 편인 것 같아요. 선진국답게.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예방하고 모든 상황에서 다 완벽하게 대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고 그런 면에서 학교에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왜냐면 학교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엄청나게 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한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요청하기 쉽고 쉽진 않지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도 있다. 잘 갖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그런 프로텍션 플랜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왔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오늘은 잘 얘기되지 않는 그 유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걱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전 이런 걸 좀 초점을 맞고 싶은데 그럼 유학에서 봤었을 때 이제 네거티브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오히려 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유학에 좀 더 좀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남학생 중에 아웃고잉 하던 네. 애가 더 잘 지낸다, 네. 어떻게 보면 인트로버트한 애가 잘 지낸다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성향의 학생들이 좀 더 유학에서 성공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으시는가요? 그냥? 일단 뭐 한 가지 성격이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깨고 싶은 편견이 있어요. 좀 되게 엄청 사교적이고 이고 아웃고잉한 학생이 무조건 잘 지낼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미국 사회가 조금 외로울 수 있거든요. 내가 알던 친구들이 아니고 조금 제가 느끼기엔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깊은 관계보다는 조금 샬로하고 좀 친하지 않은 친구가 많은 느낌이었거든요.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느낌이 별로 없고 또 외국인이라 조금 더 문화적 차이도 있어서 깊게 친구를 사귀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막 사교적인 친구보다도 딱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고 혼자 내 취미가 확고하고 혼자 시간 잘 보낸다 하는 학생들이 특히 졸업하고 나서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물론 사교적이고 인싸고 이런 학생들도 잘 지내는 경우도 봤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학생들은 오히려 좀 한국에 나중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왜냐면 사람을 많이 타는 학생이라고 하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조금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고 딱 뭔가 난 내 삶 이게 딱 확고하고 혼자 잘 지내는 학생이 오히려 미국에서 오래 남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잘 감춰졌던 명문 대학교의 약간 새로운 감춰진 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그냥 좀 마지막으로 라스트 코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코치로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어려움을 얘기할 줄 아는 거, 나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 영어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많은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어두운 면이 다행히도 잘만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쁜 일을 겪었거나
혹은 나쁜 생각이 든다 하면 이런 카운슬링 서비스들 아니면은 카운슬링 제도가 너무너무 발전이 잘 돼 있어요. 멘털 헬스에 대한 그런 시스템도 너무너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러려면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말하는 게 편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감정을 영어로 소통하고 말하는 게 편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서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꼭 말을 잘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편해야 되고 내 감정을 잘 정리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저의 오늘 파이널 커멘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 미국 썰, 대학 썰에 계속 이제 왓튼과 유펜과 저의 얘기를 많이 풀었잖아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른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 다른 대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을 제가 인터뷰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께 하고 싶은 질문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막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제 뭐 로스쿨 다니는 학생, 컨설팅에 일하는 학생, 엔지니어들 제가 하나하나씩 인터뷰를 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I'll see you in the next episode. Bye!